다른 동료 과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진지하게 이민을 고민했다고 서술을 했습니다. 1944년 1월 24일부터 2월 4일까지 하이젠베르크는 독일군이 보호의 이론 물리학 연구소를 몰수한 후 점령된 코펜하겐으로 여행했습니다. 그는 4월에 짧은 귀국 여행을 했습니다. 12월에 하이젠베르크는 중립국 스위스에서 강의했습니다. 미국 전략사무국은 유명한 야구선수 출신 보 머그 요원을 보내 권총을 갖고 강의에 참석하도록 했으며, 강의에서 독일이 원자폭탄 완성에 가까워졌다는 내용이 나오면 그대로 하이젠베르크를 사살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1945년 1월 하이젠베르크는 나머지 직원 대부분과 함께 카이저 빌헬름 물리학연구소에서 슈바르트 발트네의 시설로 이사했습니다. 알소스 작전은 독일이 원자폭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독일의 원자 관련 시설, 연구, 물자, 과학 인력을 이용하려는 연합군의 노력이었습니다. 이 작전에 투입된 병력은 일반적으로 연합군의 통제하에 있던 지역으로 이동했지만 때로는 여전히 독일군의 통제하에 있는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베를린은 많은 독일 과학 연구 시설의 위치였습니다. 사상자와 장비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전쟁 말기에 이 시설들 중 다수는 다른 지역으로 분산되었습니다. 카이저 빌헬름 물리학 연구소는 1943년과 1944년에 대부분 슈마르츠발트 끝자락에 있는 해칭겐과 그 인근 마을인 하르겔호후로 옮겨졌고 결국 프랑스 점령 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소스 작전에 미국 특수부대는 핵 연구와 관련된 많은 독일 과학자들을 구금할 수 있었습니다. 3월 30일 알소스 임무단은 하이델베르크에 도착하여 발터 보테, 리아르트 쿤, 필리프 레나르트, 볼프강 거트너를 포함한 중요한 과학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오토하는 테일핑겐에 있는 그의 실험실에 있었고, 하이젠베르크와 막스 폰 라우에는 해칭겐의 하이젠베르크의 실험실에 있었으며, 하이젠베르크 팀이 베를린에 건설한 천연 우라늄 원자로는 하이겔로흐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알소스 임무의 주요 초점은 미르텐베르크 지역의 핵시설에 있었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1945년 5월 3일 우르펠트에서 독일군이 장악하고 있는 영토에서 산악작전을 벌이다 붙잡혀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하이델베르크로 옮겨져 1939년에 애나버를 방문한 이후 처음으로 5월 5일 구드 스미트를 만났습니다. 독일은 이틀 만에 항복했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체포되어 프랑스와 벨기에를 거쳐 1945년 7월 3일 영국으로 후송되어 구금되면서 8개월 동안 가족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란벨라인의 이론으로 핵물리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 저명한 독일 과학자 중 9명은 알소스 작전에 의해서 체포되어 엡실론 작전 아래 영국에서 투옥되었습니다. 하이젠베르크를 비롯한 10명의 독일 과학자들이 영국의 팜홀에 영유되었습니다. 그 시설은 영국의 해외정보국 MI6의 안전가옥이었습니다. 구금된 동안 그들의 대화는 녹음되었습니다. 지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대화는 전사되어 영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녹취록은 1992년에 발표되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 팜홀의 과학자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폭탄이 만들어지고 떨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독일 과학자들은 미국이 어떻게 폭탄을 만들 수 있었는지 논의했습니다. 팜홀 기록에 따르면 하이젠베르크는
오토 한과 카를 프리드리히 폰 바이츠베커를 포함하여 파몰에 억류된 다른 물리학자들과 함께 연합군이 제2차 세계대전에 승리한 것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하이젠베르크는 다른 과학자들에게 자신은 폭탄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며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자 파일만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나치를 위한 폭탄 제작의 도덕성도 논의되었습니다. 소수의 과학자들만이 핵무기의 가능성에 대해 진정한 공포를 표했고 하이젠베르크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데 신중했습니다. 독일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원자폭탄 제작에 실패하자 하이젠베르크는 우리는 1942년 봄에 정부에게 원자폭탄을 제조하기 위해서 12만 명을 고용해야 한다고 권고할 도덕적 용기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보고서는 독일 우란베라인의 내부 간행물인 핵물리학 연구 보고서에 게재되었습니다. 보고서는 극비로 분류되었고 배포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저자는 사본을 보관할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는 연합군 알소스 작전에 따라 압수되었고 평가를 위해 미국 원자력위원회로 보내졌습니다. 1971년에 보고서는 기밀 해제되어 독일로 반환되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카를루스의 핵연구센터와 미국 물리학연구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종전 뒤 나치 독일의 핵개발 계획인 우란 프로액트에 참여한 나치 부역 혐의는 무죄로 처분되었습니다. 1946년 1월 3일 10명의 엡실론 작전 억류자들이 독일의 알스웨테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연합군이 점령한 독일의 영국 지역인 귀팅겐에 정착했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즉시 독일에서 과학연구를 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1946년에 오브닌스크의 제5연구소 소장인 독일 과학자 하인츠 포츠는 하이젠베르크에게 소련에서 연구하도록 초대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는 소련의 노동조건과 가용자원, 독일 과학자에 대한 소련의 호의적인 태도를 칭찬했습니다. 베다론이 1946년 7월 18일자 채용 편지를 하이젠베르크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이젠베르크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연합군 통제위원회에 의해 카이저 빌헬름 협회가 폐지되고 영국 지역에 막스 프랭크 협회가 설립된 후에 하이젠베르크는 막스 프랑크 물리학연구소의 소장이 되었습니다. 막스 폰 라우에가 부소장으로 임명되었고 칼 비르츠, 카를 프리드리히 폰 바이츠제커, 루트비히 비어르만이 합류하여 하이젠베르크의 연구소 설립을 도왔습니다. 하이츠 빌링은 전자 컴퓨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1950년에 합류했습니다. 연구소의 핵심 연구 초점은 우주선이었습니다. 연구소는 매주 토요일 오전에 콜로키움을 개최했습니다. 포르슝슈라트를 설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새로 설립된 독일 연방공화국과 독일에 기반을 둔 과학계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 포르슝슈라트를 계획했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포르슝슈라트의 회장으로 임명되었으며 그 기관은 1951년 독일과학 비상협회로 통합되었고 같은 해 독일 연구협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합병에 이어서 하이젠베르크는 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오데르 나이세선을 독일과 폴란드의 공식 국경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서독의 핵무장 가능성에 반대하는 튜빙겐 각서의 서명자 8명 중 하나였습니다. 1958년에 막스 프랭크 물리학연구소는 뮤너리로 이전하여 확장되었으며 막스 프랭크 물리학 및 천체 물리학연구소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하이젠베르크와 천체 물리학자 루트비히 비어르만은 MPIPA의 공동 책임자였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또한 루트비히 막시밀리안 뮌헨 대학의 정교수가 되었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1960년부터 1970년까지 FA의 단독 책임자였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1970년 12월 31일 막스 프랭크 인스티튜트 포 피직스의 책임자직을 사임했습니다. (1951년) 하이젠베르크는 유럽의 핵물리학연구소 설립을 목표로 유네스코 회의에서 독일 연방공화국의 과학대표가 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목표는 서구권 과학자들의 자원과 기술을 활용하여 대형 입자 가속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1953년 7월 1일 하이젠베르크는 독일 연방공화국을 대표하여 Council European pour la Recherche Nucléaire CERN을 설립하는 데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이 CERN의 창립 과학 책임자가 되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는 CERN의 과학정책위원회 의장으로 임명되었고 CERN에서 과학 프로그램을 결정했습니다. 1953년 12월 하이젠베르크는 알렉산더 폰 험볼트 재단의 회장이 되었습니다.